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온라인으로 첫 수업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온라인 수업이죠. 오늘 교과서 158페이지 피세요. 158페이지, 페이지 158. 자,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 즉, 긍정적인 시각이겠죠. 자, 두 번째, 과학기술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부정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생각 열기입니다. 자, 진수와 수진이가 대화를 하고 있죠. 진수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봅시다. 진수, 과학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원자력 발전으로 환경을 지키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자,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진수는, 자, 낙관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진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 자, 비관적 시각이죠. 쓰레기가 많다는 거죠.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데 과학기술을 문제만 일으킬 뿐이야 라면서 수진이는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주장 중에서 어떤 주장에 더 동의를 하나요? 다 다양하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부터 봅시다. 자, 옆에 그림 자료를 먼저 볼까요? 그림 자료를 보니까 하체 마비 환자가 걸을 수 있도록 로봇 다리가 개발되고 있대요. 자, 로봇 다리. 우리가 신체가 한 가지가 없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이 과학기술의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서양에서는 과학의 힘으로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가들이 있었대요. 자, 이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네, 바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자, 옛날에는 그러겠지. 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을 가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과거였으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뭐 다양한 나라의 국가들의 사람들과 단 1초 만에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옛날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기술 모든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여러분 뭐 넷플릭스에 우주 폐기물,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영화 나온 거 알아요? 네. 거기서 이런 쓰레기들을 우주로 많이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방사물 폐기물 같이 뭐 지구에 굉장히 위험한 이런 쓰레기들을 지구 밖으로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주로. 그리고 불편한 신체를 보완하거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할 거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면 약간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자, 이처럼 낙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힘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데요. 뭐 이런 생각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자 하는 발걸음에 힘을 쓸 수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만을 내세우면 과학기술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 성찰을 무시하게 돼요. 너무 과학기술만을 생각하게 되면 인간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과학의 발전만을 생각하거나 뭐 이 환경과
동식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과학기술의 발전만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평가를 무시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또한 과학기술이 가져올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159페이지를 모두 봅시다. 159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자료를 읽고 1번을 봅시다. 위와 같은 강연에 참여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보고 위에 답변을 해봅시다.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송입니다. 로봇 박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2009년 5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을 못 보는 누구가 제가 만든 시각장애인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난 후 보여준 그 한박 웃음을 땡땡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운전을 하면서 자유와 행복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과학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땡땡땡땡 해서 이 로봇이 발전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시각장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운전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있다면 시각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강연에 참석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질문과 이유를 적어봅시다. 자, 적어봤나요? 그럼 2번을 봅시다. 2번은 우리 만나서 할 거예요. 만나서 할 거기 때문에 자, 1번 꼭 작성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대량 살상 무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나오게 된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게 핵 개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핵 개발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해요. 나중에 인류의 대량 이렇게 살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충격과 내가 이러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과학기술이 굉장히 인간 그리고 이 지구에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즉 아까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기술을 개발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첫 번째 다른 요인을 본다면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농업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서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살충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 살아있어야 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동식물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예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처럼 과학기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발전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하면 나중에 우리는 건강 문제, 식량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걸 선생님이 책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어요. 오히려 유전자 조작이 활용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옥수수 중에서 많은 것들이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옥수수를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기계가 인간을 지구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해서 인간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혜택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인간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어려워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 혹은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닌 환경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그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이걸 작성해 오면 되는데요. 자, 토론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까? 여기서 갑은 어떤 입장일까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입장이네요. 을은 돌아갈 수 없다.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의 주장을 우선 1번 두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를 한번 한 가지씩 적어 봅시다. 자, 영상을 멈춰 놓고 근거를 한 가지씩 적어 봅시다. 자, 2번이 중요해요. 2번에 이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나는 돌아가야 된다, 혹은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한 가지 입장을 정해서, 입장을 정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지. 근거를 위한 우선 첫 번째 자료 수집을 하세요. 자료 수집.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자, 나의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최소 한 개, 그리고 자신의 논리적인 근거 최소 두 개를 적어서, 자, 선생님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이거 수행평가기 때문에 이거 수행평가예요.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자,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 수집한 거 최소 한 개,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 최소 두 개를 함께 A4 용지에 적어서 선생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생님 메일은 영어로 박윤서 4741 골뱅이 네이버.com이에요. 영어로. 선생님이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의 메일 주소를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꼭 이 자료를 찾아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이게 수행평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하러 가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